만지 디자이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에서 디자이너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김지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 이름과 제 예명이 제 지만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만든 건데 사실은 막 크게 특별한 의미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이름을 거꾸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만지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브랜드 이름을 지었을 때 가장 저다운 걸 하고 싶었는데 가장 저다운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좀 만지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브랜드이고요. 아트웍 기반의 브랜드고 저는 서울 패션위크를 시작으로 좀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그래피스트 만지에서 만지 스튜디오로서의 리브랜딩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저는 기존의 그라피스트 만지는 엄청 투머치했어요. 제 아트웍 기반의 브랜드인데 그게 겉으로 표출되고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싶은 내면의 그 깊은 갈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고 이제 뒤돌아봤을 때 온전히 이제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제 스스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을 브랜딩을 좀 더 단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흉내가 아닌 진짜 진정으로 제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만지 스튜디오를 리브랜딩한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통해서 좀 더 나다운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SS 서울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만지 스튜디오 1.0 컬렉션의 핵심 메시지는 시야잖아요. 네네네. 이를 패션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번 일단 제 옷들을 보면은 조금 무드가 블랙 그리고 카키, 그레이처럼 약간 톤 다운이 된 의상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기존의 만지는 엄청 화려했어요. 좀 더 비비드하고 컬러풀하고 근데 이제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도 내면은 진중하고 아니면 좀 더 어두울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면이 되게 진중하고 어두운 사람도 내면은 엄청 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준비했던 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옷 자체에 레이저를 눈 모양으로 뚫어서 이걸 덮어서 입었을 때는 일부가 보여요. 그리고 이걸 열었을 때 좀 트랜스폼 되는 디자인인데 그 내면에 있는 뭔가 화려함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 이런 거를 의상 컬렉션으로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쇼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처음에 제 어린 시절을 투영하는 좀 화려한 그 예전의 그런 패턴을 입은 아이가 걸어 나오고 좀 음악이나 이런 효과를 통해서 상처를 표현하고 그걸 벗고 나왔을 때 이 만지 스튜디오 무드의 옷으로 이제 쇼가 연출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 내면이나 그 시야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피스트 만지 그리고 만지 스튜디오까지 이어지는 브랜드의 철학과 디자인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빈센트만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빈센트만은 사실 제가 고흐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구를 인생이나 이런 모든 그림이나 화법이나 이런 거에 빠져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때의 의상들은 제가 직접 다 그렸어요. 하나하나 커스텀하고 하나하나 페인팅으로 아트웍을 옷에 표현하고 그리고 방구의 그림들도 좀 재해석해서 오베르의 교회나 조셉 롤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그래서 좀 열정이 되게 넘쳤었던 시절이에요. 돈을 벌기보다 하나 소중히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고 그라피스트 만지는 사실 제가 그런 마이너에서 활동했던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분노나 뭔가 좀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저처럼 또 마이너에서 활동했었던 많은 아티스트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그라피스트 만지의 컬렉션을 통해서 그들의 애완, 좀 그들의 그런 것들을 저도 더 투머치하게 제 아트웍들을 막 과감하게 표현했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지 스튜디오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결국에 사람도, 작품도, 디자인도, 결국엔 좀 덜어두는 빼기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덜어두게 되고, 어느 한 곳에 조그만 포인트를 주더라도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강한 어필되고 울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브랜드가 거쳐가는 과 동시에 저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의 변화를 좀 다 녹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작품 속에서 강렬한 그래픽과 색채가 특징적인데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감성과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항상 제 이야기를 했어요. 컬렉션이나 아니면 의상에 들어가는 제 아트웍들이나 의상의 실루엣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나 어느 누군가의 철학과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낸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는 사실 그게 되게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가장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게 설사 대중적이지 못할지언정 공감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색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났던 것도 제가 그때 느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자 주의고요. 그게 가장 진정성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누군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좀 솔직한 브랜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외에도 안경, 신발, 가구, 아웃도어 등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과 함께 전개하고 계신데 이런 확장 전략의 방향성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아트웍 기반의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의상은 정말 시즌이 1년에 뭐 크게는 2개, 작게는 4개, 더 세분화되면 8개. 근데 그 의상은 시즌 오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트웍들의 생명력이 의상과 함께 너무 소비가 되고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키면 좋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접시든 의자든 조금은 더 생명력이 넓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멀리 가고 싶었던 게 패션 전시를 통해서 좀 선보였던 제 의상에 있는 아트웍들을 반대로 캔버스에 제가 이식을 해서 작품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느낌이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의상은 소비가 되고 그 의상에 들어가는 그래픽 또한 그게 트렌드에 지나가면 잊혀지는데 그걸 반대로 캔버스에 이식했을 때는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가치가 좀 무한해지는 느낌을 들어서 그래서 더 확장되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패션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존 패션쇼와 다른 전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패션쇼는 10몇 분 안에 모든 게 보여지고 끝나요. 대중들과의 소통도 없고 그들이 저의 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봐야 되고 기사를 통해서나 근데 이 패션 전시를 통해서는 한 분 한 분 대중들과 제가 소통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저의 컬렉션 피스나 저의 작품들을 심도 있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깊게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팬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되게 힘든 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단단해지고, 저의 그 기존 고객들, 새로운 고객들과 그게 더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단해진다면 제가 앞으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거에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팝업이나 이런 가벼운 판매만을 위한 것보다 전시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길 바래요. 미래 패션 시장에서 만지 스튜디오가 어떤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 그릇을 좀 알아요.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직원도 많아지고 회사가 되는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아틀리에 같은 약간 공장이 아닌 공방 같은 그런 느낌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디자이너나 뭐 작가나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명의 그냥 아티스트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세계관을 더 완성하고, 앞으로도 그 세계관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저를 알아봐 주시거나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 그분들은 단순히 소비되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식의 브랜딩이,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 좀 더 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